안녕하세요. 순시학 최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면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은 삼양라면이었습니다. 삼양라면이 1963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라면을 만들고 이 라면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게 다양한 시식 행사를 통해서 많이 먹어보고 그 이후로 이제 라면은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라면은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양사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되지요. 심지어 잘 팔릴 때는 한 달에 약 1000만 개 정도가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팔렸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 독주하던 이 삼양라면 두고 보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 라면에 또 하나 관심을 갖고 있었던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롯데였습니다. 롯데는 이제 신격호 회장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크게 성공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롯데 그룹을 만들고 롯데 제과 뭐 이렇게 해서 롯데가 한참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을 때 이 신격호 회장의 동생 신춘호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라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롯데 중기에서 라면을 만듭니다. 그래서 라면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판매 실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왜냐? 이것은 아류작에 불과한 것이었거든요. 삼양라면은 아류. 그래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롯데라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이게 뭐야 하면서 사람들은 어떤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지요. 그때 이제 롯데는 또 다른 거를 하나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 롯데 같은 경우는 이 삼양이 닭고기 국물을 어떤 그러한 베이스로 된 어떤 그러한 라면을 만들었다면 이 롯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고기 그 고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 고기로 국물 맛을 낸 어떤 그런 라면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쇠고기 라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쇠고기가 아니라 처음에 이제 소고기 라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됐지요. 뭐 잠깐 반짝 인기는 있었습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삼양에서도 뭐 소고기 라면 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만들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크게 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사 명까지 바꾸게 됩니다. 롯데에서 더 이상 롯데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농민의 마음이다라고 해서 이제 농심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농심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이 농심에서 이제 라면을 만들어서 팔게 되는 거지요. 그러던 찰나에 농심은 어떤 하나의 제품이 대박을 내게 됩니다. 그 제품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깡이 있습니다. 깡. 무슨 깡일까요? 새우깡이지요. 그래서 농심은 새우깡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새우깡으로 번 돈을 가지고 라면에 막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삼양은 뭐 했냐? 삼양은 농심이 새우깡을 만들어 파니까 우리도 그러면 뭔가를 만들어 팔아야겠다 싶어서 삼양도 다른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삼양도 과자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양에서 나온 것 중에서 하나가 깐돌이. 요즘 잘 안 먹지요. 깐돌이, 뭐 짱구, 뭐 이런 것들이 삼양에서 이제 과자, 스낵을 만들어서 팔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이었지요. 그래서 두 회사가 약간 좀 다르지요. 농심은 새우깡에서 번 돈을 라면에 투자하고, 삼양은 라면에서 번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고, 자, 이렇게 사업의 판도가 변해 갔습니다. 그러다 이제 점점 농심은 새로운 연구진과 개발진을
모집을 하고 그 연구진과 개발진으로 하여금 이제 스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연구실을 만들고 그 스프에 진심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스프로 제품을 하나 탄생하게 됩니다. 그 제품이 농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지금의 어떤 특정 지역의 이름을 따가지고 온 라면을 만들어냅니다. 그곳이 바로 스프 공장이 있었던 바로 그곳, 바로 안성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성 맞춤이다. 그래서 안성탕면을 만들어내게 되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탕면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안성탕면이 팔려나가게 되지요. 여전히 삼양은 계속해서 삼양라면은 어떤 그런 독주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이때까지도 여전히 삼양은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농심은 뭔가 바뀌어야겠다라고 해서 농심에서는 모든 라면을 뭘로 바꿉니까? 모든 라면을 튀기는 기름을 파묘, 즉 식물성 기름으로 다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삼양은 그대로 이제 우지를 사용합니다. 우지라는 것은 소 기름을 말합니다. 소는 체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를 이렇게 굽다 보면 구워서 조금만 놔둬도 바로 이렇게 하얗게 기름 덩어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듯 이 우지를 이용해서 소 기름을 이용해서 라면을 이렇게 튀겨 왔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우지가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 라면계의 어떤 큰 어떤 그 문제를 불러일으키죠. 공업용 우지를 사용했다 하면서 삼양이 아주 폭락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뒷이야기거리도 나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심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고급화 전략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안성탕면을 비롯해서 안성탕면이 나오기 이전에 메가 히트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라면 뭘까요? 오똥통. 자, 바로 그겁니다. 내 너구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구리에 다시마를 집어넣음으로써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지요. 그때 당시 라면이 100원이었을 때 너구리는 바로 200원의 고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너구리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안성탕면으로 돈을 끌어모으던 중 바로 농심의 진심이 나오게 됩니다. 이 농심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운맛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 스프 공장에서 매운맛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그러한 라면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매울 신자를 쓴 신라면이 이렇게 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신라면의 등장은 우리나라에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라면을 사 먹으면 전부 다 무슨 라면일까요? 이제 전부 다 신라면을 사 먹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라면은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판매된 양, 신라면이라는 이 단품 하나의 종류가 뭐 삼양이라든가 뭐 빙그레라든가 뭐 여러 기타 팔도라든가 뭐 도시락면 만드는 데 있죠. 이런 라면 공장에서 만든 모든 라면을 다 합해도 바로 이 신라면 하나의 종류를 판매한 양을 못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라면의 신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라면의 성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요일은 뭐다? 짜파게티. 짜장면이 굉장히 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짜장면은 항상 뭐 체육대회, 소풍, 이사, 우리에게는 정말 이 짜장면이 너무나도 어떤 그러한 추억이 어린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데 이 짜장면이 그렇게 싼 음식은 아니었던 거지요. 짜장면을 좀 더 값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짜파게티였던 거지. 짜장면의 짜, 그다음에 스파게티. 이것을 합성으로 만들어서 짜파게티.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짜파게티, 신라면, 너구리, 안성탕면으로 시장에 있는 모든 라면계를 평정을 해버리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삼양은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양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삼양도 또 다른 제품을 내놓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전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바로 그것 뭡니까? 볶음면. 무슨 볶음면? 불닭볶음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삼양은 다시 꿈틀하고 올라서게 되지요. 그래서 불닭볶음면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 농심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한 회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회사는 뭘까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마요네즈와 케찹을 만들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라면을 만들어 팔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오뚜기입니다. 오뚜기에서 진라면을 내놓게 되지요. 그리고 이 오뚜기는 새로운 라면의 어떤 그러한 틈새를 공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종류 라면은 이제 전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고 또 영화가 히트하면서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합한 짜파구리, 이것이 마치 하나의 어떤 그런 제품으로 출시까지도 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K푸드는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고 한국의 라면은 전 세계에서 넘버1이 됩니다. 다른 나라의 라면을 여러분들도 많이 드셔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맛이 우리나라의 그 진한 국물 맛이 나지 않지요.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고 맛있는 라면은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재미있는 라면 이야기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간을 순삭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삭 최쌤이었습니다.